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인생 보약 진짜 친구 구별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면서 이제 카톡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지워도 될 명단들을 이제 지워 나가고, 너무나 오랫동안 연락 한번 안 하고 이제 지냈던 어떤 지인들한테는 이제 문자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전화를 직접 하든지 연락을 하거나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이제 정리를 하세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 한번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카톡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냥 지인, 그야말로 단순하게 아는 지인, 이 사람은 이제 비즈니스로 엮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친구,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친구들을 이렇게 이름만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카톡 보면서 이 친구 지금 잘 지내나? 한동안 이제 연락을 안 했으면 이제 그런 생각 들면서 막 이렇게 미소가 떠오르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친구라는 이름은 불러만 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생에 정말 그야말로 보약 같은 그런 존재지요. 근데 이제 정말 우리가 이제 친구를 어떻게 정말 구별하고,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친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친구는 아니다라는 이제 사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진짜 친구를 잘 이렇게 보듬고 만들어 나가는데, 유지해 나가고 관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친구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왜 친구한테 뭐 배신당했다, 뭐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인생의 한 부분이 망가지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진짜 정말 진짜로 친구한테 배신당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친구를 가장한 어떤 그런 사람한테 악의적으로 이제 이용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본능적으로 친구를 갖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뭐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의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을 이제 경계하지 않고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요. 누구한테나 다 친구라는 이름을 이제 막 붙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나를 이제 정말 친구가 있고, 나를 이용하고 이제 그렇게 좀 나쁘게 사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좀 지혜롭게 이제 사람들 관리를 이제 잘 케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 친구 하자, 우리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새로 친구 먹었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래 만났다고 해서, 예전부터 알고 있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라는, 꼭 친구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쟤랑 20년이 넘었어. 근데 그냥 오랫동안 그냥 알고 지낸 거지, 그와 이제 우정이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구별하기가 이제 쉬운 건 뭔가 하면, 친구라고 해서 다 친구는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가장 기준점이 뭔가 하면, 사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힘들 때,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가장 이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와주고, 나 힘들 때 나 도와주는 사람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데 기준점이 되죠.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이제 뭐 고등학교 동창들도 그렇고, 뭐 대학교 동창들도 그렇고, 그냥 모임 정해놓고 뭐 갯돈 부어서 뭐 같이 여행 가고, 뭐 이러는 뭐 돈 모아서 뭐 하고, 그다음에 결혼식 때 뭐 서로 품앗이들 하고, 뭐 이러는 거는 그야말로 서로 인생을 그야말로 도와주고 더 즐겁게 외롭지 않게 가는 어떤 그런 역할인 거지, 정작 이제 막 아프고 입원하고 뭐 어떤 이제 가족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아니면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사업체에 어려움을 겪고, 그럴 때 진짜 정말 한 걸음에 달려와서 위로하고, 내가 뭐 도와줄까? 도움이 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친구입니다. 근데 그럴 때 뭐 같이 막 재미있게 놀러 다니고, 우리 거기 갈 때 되게 좋았지 않아? 뭐 그쪽 갔을 때 되게 좋았지? 뭐 이러면서 그때 좋은 일 있을 때 이제 막 서로 이제 도와줘서 막 되게 좋았어? 뭐 이렇게는 하면서, 어려운 일에 있을 때는 어떡하니 너무 안타깝다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벗고 나서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참 진짜 친구라고 하기가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친구가 있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주는 친구한테는 진짜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를 위해서 더 나도 노력하고 정말 잘 해주고 어떤 이제 마음을 쏟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구별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지만 진짜 친구를 구별해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 더욱더 이제 사랑하는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친구한테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번을 너무 기준으로 해서 나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넌 진짜 친구 아니야. 이제 이럴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요. 매번 내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적인 친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제 나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도 꼭 그걸 갚고 이제 이래야지 라고 하면 이제 그 관계가 계속 이제 좋아지고 깊어지는 건데, 그런 이제 친구는 이제 이래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난 너무 서운해.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이제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죠. 제일 이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건가 하면요. 친구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내 어떤 부탁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거절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이제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는 그 친구가 정말 상황이 안 돼서 도와줄 수 없어서 거절하는 거. 그거는 그야말로 그래 친구 상황이 안 됐으니까 거절하는구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내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친구로서 굉장히 건강한 어떤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그 친구가 어떤 걸 이제 부탁했을 때 명쾌하게 나도 거절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건강한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나한테 그러니까 뭐 굉장히 큰 금액으로 이제 보증을 서달라고 사업을 하는 친구가 이제 그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는 사업을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보증을 섰을 경우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뭐 나는 진짜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보증 쓰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제 이랬을 경우에 그거를 거절해야 된다. 그럴 때 솔직하게 이제 그 친구한테 이만저만 사정으로 해서 내가 이제 그걸 이렇게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이제 의논을 해봤는데 이제 이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정말 이렇게 정중하게, 그렇지만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로 사과하고, 그런 거 말고 이제 그거 말고 네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 내가 뭐 다른 방법으로 도울 게 없을까? 그걸 못 도와줘서 너의 부탁을 못 들어서 참 미안하다라고 바로 말하게 되면,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거절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친구도 어떻게 해, 어떻게 거절해? 그래서 계속 들어줄 수는 없고 막 미루고 전화 피하고 도망다니고 뭐 이렇게 되면 그 사이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나에 대해서 어떤 그렇게 서운하게 거절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거 갖고 서운한 마음 가지면 그 순간 이제 사이가 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친구와의 어떤 건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절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당할 수도 있고 언제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또 볼까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친구라도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휘둘리면. 두 번째 얘기랑 이제 좀 비슷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어차피 남인데 내가 굉장히 정말 굉장히 데미지를 입으면서 그렇게까지 친구를 도와줄 일일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가 이제 소원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친구에게 정말 좋은 친구라는 어떤 인정을 받고 싶어서 굉장히 뻔하게 나한테 무리한데 그걸 갖다 이제 애써서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곤란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개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회사에 있는데 우리 회사에 납품할 수 있게끔 이 친구를 너무 도와주고 싶어서 이 친구가 너무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게 꼭 납품할 수 있게끔. 근데 이 친구가 기준에 약간 못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 그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그 기준에 그 상품이 못 미치는데도 나의 어떤 지위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억지로 어거지로 납품을 하게 해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친구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내가 회사에서 이제 경고를 당하고 어떤 징계 처분을 당하고 어떻게 이랬을 경우에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쟤 때문에 이제 내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막 이런. 그러면 결국에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친구한테 어떤 이제 좋은 친구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했을 경우 일이 잘 되면 괜찮은데 그게 잘 못 되었을 때는 관계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라도 휘둘리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좋은 사람, 나는 윤리적이고 회사에 있어서 원칙을 지키고 그러는 좋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원칙을 지키는 나한테 잘해주는 좋은 사람이 먼저인 거지. 어떤 나한테 스스로를 막 희생시키면서까지 친구한테 좋은 친구가 되는 걸 우선시하면 그러면 이제 결국에 나 스스로도 망가지고 그 친구와의 관계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섭섭하니까 화를 자초하는 거죠. 친구야 이제 그런 너희 회사 제품에 납품 어떤 그런 상품이 우리 납품 기준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납품 기준을 맞춰라. 어떻게 했었는지. 그게 처음엔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 친구도 결국에 나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라면 결국에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해도 휘둘리지 않는 게 결국에 그 친구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인생 보약, 진짜 친구를 구별해서 잘 지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주변에 좋은 친구 많이 잘 유지하고 지키셔서 따뜻한 그런 일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생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